지방의회 감투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도의회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이 부결됐고 충주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삭발까지 했습니다. 농촌 지역 작은 영화관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영난으로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과 학생 대표 선거까지 비대면 방식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슈퍼 여당이 집권한 충북도 의회에서 후반기 완장을 두고 집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상정한 상임위원장 승인에 건에 같은 여당 의원이 제동을 거는 내부 반란으로 후반기 첫 발부터 파행이 일어났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간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관례상 사전 합의된 구성안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지만 이번엔 거듭된 이의 제기와 의사 진행 발언에 회의는 중단과 속개를 반복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개 상임위 가운데 도의장이 우선 상정한 상임위원장은 모두 5명. 이 중 과반인 3명에 대해 이의가 제기돼 이례적인 찬반 투표가 진행됐고 전체 32석 가운데 민주당이 27석인 전체 표결에서 2명이 부결되는 당내 반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내 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첫 의사봉을 잡은 박문희 의장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 나름대로다가 듣고 파악했습니다마는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부터 두 후보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당내 그룹 간 갈등 때문입니다. 좀 상임위원장 구성이나 이런 그 측면에 있어서 좀 다소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들은 좀 원만한 저희가 좀 논의 그리고 협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는 결국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후반기 첫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운영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선출 등 후속 원구성 절차가 줄줄이 미뤄지는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주시 의회에서는 여야가 맞붙어서 감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힘을 앞세워 상임위원장까지 싹쓸이를 선택했고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표결 불참에 삭발로 맞서며 후반기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소통과 협치가 없는 더민당 시의원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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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충주시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바닥에 나앉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며 회의장에 조화를 갖다 놓고 명패도 치우더니 이번엔 의원 5명이 집단 삭발을 이어갑니다.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도 소속 의원들로 의장단을 꾸리고 상임위원장 3석도 모두 가져가기로 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전반기 내내 사안마다 다수당의 힘에 눌려왔다며 상임위원장까지 독차지하는 건 오만이자 자신들에겐 치욕이라는 주장. 다수당의 행포에 소수당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통합당의 전원 불참에도 예정대로 후반기 의장단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상임위원장 3석 역시 모두 내부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싹쓸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독식이 아니라 야당에 상임위원장 2석을 내줘 갈등을 반복한 전반기의 경험 탓에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장과 당적이 같은 통합당 의원들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건 오히려 다수당이라는 주장입니다. 서로의 신뢰관계가 좀 허물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도 이렇게 가다가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힘들 것 같다. 책임 정치라고 많이 하죠. 힘을 앞세워 소수당을 배려하지 않는 다수당과 특정 상임위에 의원 전원이 들어가겠다는 등 보복성 요구를 하는 소수당. 이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본 한 시민단체 대표는 밥그릇 싸움하지 말라며 비판하다 통합당 시의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도의회 후반기 개원에 맞춰 충북농민단체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접수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농 충북도 연맹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시도에서 줄줄이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충북에서만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도의회 상정조차 미뤄지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농민단체는 지난해 말 2만 4천 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주민 발의했지만 도의회는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이 부족하다며 상정을 보류해왔습니다. 또 충북도의회 조례안 통과를 앞둔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충북 자유민주 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대통령 동상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것이며 특정 단체의 민원 제기 이후 동상 철거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만드는데 2억 원이 넘는 도비가 투입됐다며 도의회에 철거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영화 한 편 보려면 인근 도시로 원정까지 가야 했던 농촌 지역에서 담비 역할을 하던 작은 영화관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영난으로 줄줄이 문을 닫게 된 건데요. 지역에서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관 하나 없던 옥천군에 문을 연 작은 영화관. 불과 개관 한 달 만에 관람객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영화관은 텅 비었고 영사기도 팝콘 기계도 넉 달 넘게 멈춰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휴관이 길어지면서 적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옥천과 영동의 작은 영화관 운영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한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상황이었어요. 전혀 매출이 없고 수익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이 들어와 버려서 더 이상 이제 그 상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영화관이 언제 다시 문을 열지 알 수 없는 상황.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가까운 극장까지 대전으로 가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영화를 가볍게 보고 싶은데 매출 준비를 하는 게 되게 번거로울 것 같긴 해요. 결국 지방의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옥천군의회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작은 영화관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전에 가서 또 비용을 들여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어느 한시적으로 한두 달 같으면 참을 수 있지만은 장기화되고 한다라면은 군에서 적극 나서서 또 다른 민간 운영자를 찾을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지도 고민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이제 최대한 빨리 오픈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직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라든지 위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라든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작은 영화관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지역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로 궁여지책으로 도입된 온라인 수업이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야간 자율학습과 학생 대표를 뽑는 선거까지 비대면 방식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회의 전문 플랫폼. 충주 지역 36개 초등학교 학생 회장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의 주요 안건은 회장 대표를 뽑는 일. 여러분, 제가 충북학생참여위원회 대표위원이 된다면 우리를 더욱 널리 알리고 후보자 유세와 질의응답, 투표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직접 만나서 한 거는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온라인으로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투표를 하고 그다음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온라인이 바꾼 학교 생활은 또 있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남아 공부를 계속하는 야간 자율학습입니다. 2달째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격주로 오다 보니 이렇게 자율학습을 위한 공간은 사용하지 못한 채 닫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지만 학습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만큼 비대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독서실처럼 한 공간에 모이는 대신 각자 편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이미 유명한 콘텐츠에서 착안했습니다. 혼자 각자 하다 보면 좀 해이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같이 모여서 서로 상대방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교사도 함께 접속해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바로 채팅으로 질문한다는 거에 되게 편리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학생 자치와 사교 활동은 수업과 더불어 중요한 교육 과제인 만큼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성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정책으로 한번 구성해보는. 코로나19가 바꾼 학교 생활. 평범했던 일상이 돌아오기 전까지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세명대 총학생회가 학교 주변 원룸 임대업자들에게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총학생회는 학교 주변 임대업자들이 월세가 아닌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납부 방식을 월세로 바꾸고 미사용 기간에 대해 일부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학교 측에는 통학 차량 운행을, 대천시에는 전수조사로 불법 운영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달 말 개최 예정이었던 2020 런투 보은 철인 3종 경기대회가 취소됐습니다. 보은군은 주민과 대한철인 3종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내북면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라톤, 사이클, 수영 종목으로 이루어진 철인 3종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이 대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 규모 철인 3종 대회로 개인 부문에서 600여 명이 이미 선수 등록을 마감한 상태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첫 승리한 동락전투를 기념하는 행사가 충주시 신리면 동락전승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충주시 지회 등 민관군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영령에 대한 헌화와 감사 메달 수여 등으로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동락전투는 지난 1950년 7월 7일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이 북한군의 거짓 정보를 흘린 당시 동락초 김재옥 교사의 도움으로 거둔 첫 승리입니다. 관리비 횡령 등 주택관리 관련 법령을 어긴 청주시 공동주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는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벌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8개 단지와 주민감사가 청구된 아파트 2개 단지에서 위반 사항 104건을 적발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